가만히 놔두면 지들끼리 지지고 볶고 알콩달콩 화해하며 살 텐데 내가 나서서 일이 더 틀어지는 걸 몰라. 그리고 우리 아들이 불편하다 그러면 당분간만이라도 안 오는 성의는 좀 보여라. 이게 지 아들만 생각하네. 온 김에 나도 한마디 하자. 좌우지간 희진이한테 그렇게 언성 높이고 나 불편하다고 한 거. 그때 다 들었다. 너 그러는 거 아니다. 내가 아들처럼 아껴줬는데 말이야. 나한테 그러는 것까지는 이해해도 내 딸한테 그러는 건 내가 못 참아. 죄송합니다, 장모님. 아들이 고개를 숙이자 김 씨의 가슴에 불이 나는 것 같았습니다. 내 아들이지. 내 아들이야? 이게 사위 귀한 줄 모르고 이래라 저래라야? 그렇게 따지면 네 딸은 나오는 거 불편하다며 언성 높인 건 내 딸도 마찬가지 아니야? 참나. 사위 귀한 게 옛날 말이지. 요즘엔 며느리가 더 귀해. 아들 낳았다고 그렇게 유세를 떨더니 아들 참 잘 가르쳐 놨다. 이젠 내 아들도 꼴 보기 싫어. 뭐? 너 우리 아들 보고 뭐라 그랬어? 그러는 너네 딸은 잘난 줄 알아? 나도 더 좋은 며느리 데려올걸? 후회한다. 서로 싸우고 있는 두 사람은 사돈지간이지만 전혀 그런 격이 없어 보였습니다. 두 사람이 국민학교 동창 사이였기 때문입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60세 김진숙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절친했던 친구 박정란 씨입니다. 어린 10대 때부터 친구였던 두 사람은 얼마나 가까웠던지 이 다음에 커서 아들, 딸을 낳으면 서로 결혼시켜 사돈을 맺자 할 정도였죠. 그 꿈은 결국 이루어졌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두 사람 사이는 이제 되돌아갈 수 없을 만큼 뒤틀려 있습니다. 그로 인해 아들과 딸의 결혼 생활조차 파탄 위기에 처하게 되었죠. 김 씨는 일이 이렇게 되고 나니 뒤늦게 깨달은 바가 컸습니다. 동창지간이라 가깝기도 했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사돈끼리는 절대 가까이 지낼 수 없다는 것, 아니 가까이 지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내가 아들 낳고 네가 딸 낳아서 서로 결혼시키는 거 어때? 어린 날 김 씨가 하는 말에 친구인 정란이 대답했습니다. 왜 내가 아들을 낳아? 내가 아들 낳을 거고 내가 딸 낳을 수도 있잖아. 아, 알았어. 그럼 뭐가 됐든 꼭 결혼시키는 거다? 그래. 그러면 평생 함께 할 수 있겠지. 국민학교 어린 시절 김 씨와 정란은 동네에서 유명한 중마고우였습니다. 국민학교 1학년 때 처음 만나 지금까지 이어온 인연이 자그마치 50년이 넘었습니다. 장난처럼 했던 약속이었지만 그만큼 둘 사이가 얼마나 끈끈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김 씨와 정란은 30쯤 비슷한 시기에 정말로 아들과 딸을 낳았습니다. 다만 성별은 서로 바뀌어 김 씨는 아들을, 정란은 딸을 낳게 되었죠. 그리고 자식들이 크면 서로 결혼시키겠다는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녀 사이라는 게 부모 뜻대로 될 리가 없었습니다. 그래, 조선시대도 아니고 우리가 원한다고 애들이 말 듣고 결혼하겠어? 그러게 말이야. 이게 설득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 소개를 시켜준다고 해도 서로 시큰둥했던 두 자식들. 김 씨와 정란은 자식들이 30을 넘기자 결국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각자 누구라도 데리고 오라고 마음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어느 날 뜻밖의 소식이 김 씨를 반겼습니다. 엄마, 저 희진이랑 결혼하려고요. 누구? 희진이? 올해 30세가 된 이미진. 바로 김 씨의 친구 정란의 딸이었습니다. 너 희진이랑 만나고 있었어? 김 씨가 이토록 놀라는 것도 무리는 아니었습니다. 어릴 적 몇 번 본 것을 제외하고는 둘 사이엔 접점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었죠. 왜 말도 안 했어? 말하면 엄마가 난리 날 거 뻔하잖아요. 계속 참견하고 그래서 숨겼어요. 어머나, 어쩜
엄마는 감쪽같이 속았네. 진작 말했으면 다 같이 놀면 좋았잖아. 그러니까요. 이럴까봐 말 안 한 거죠. 근데 벌써 결혼을 해? 만난 지 2년 됐어요. 그리고 사실 아기가 생겼어요. 김 씨는 뒤로 넘어갈 듯이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곧바로 정란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정란도 이미 같은 소식을 들은 뒤 난리가 난 상태였습니다. 이런 겹경사가 또 있을까요? 사돈지간이 된 것도 모자라 손자까지 생기니 말년의 복이 한꺼번에 몰려오는 듯 했죠. 배가 불러오기 전에 식을 올려야 했기에 결혼식은 그야말로 번갯불에 콩 볶듯 이루어졌습니다. 결혼식 준비는 서로 잘하는 사이였기에 복잡한 절차는 생략했습니다. 집이며 혼수, 의논해야 할 일들은 김 씨와 정란이 따로 만나 수다 겸 상의로 술술 풀어나갔죠. 무엇보다도 김 씨와 정란은 기쁜 마음이 가장 컸습니다. 친한 친구에서 이제는 가족이 되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기 때문입니다. 서먹서먹한 다른 사돈지간과는 달리 양가 부모와 자식들 모두가 하나의 가족처럼 지냈습니다. 너무나도 친해서 서로의 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도 속속들이 아는 친구가 이제는 내 아들의 장모가 되었다는 게 신기하고도 기분 좋았죠. 가장 좋은 점은 바로 명절이었습니다. 결혼 후 처음 맞는 명절이었죠. 요즘 뉴스를 보면 누구네 집에 먼저 가느냐 문제로 부부가 싸운다지만 김 씨네는 그럴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자. 어차피 차례도 안 지내는데 그냥 명절 때마다 같이 여행 가는 거 어때? 그래, 괜히 시집, 처갓집 나눌 건 뭐 있어. 그리고 명절 당일 아침엔 각자 집에서 좀 쉬고 오후에 만나자. 집에서 좀 쉴 시간도 있어야지. 역시 친구가 돈이야. 너무 좋다. 올해는 희진이가 임신했으니까 멀리 가지 말고 애들 집에서 맛있는 거나 해 먹고 놀자. 아이고, 며느리 사랑은 시어머니라더니 우리 딸은 좋겠네. 그럼 귀한 며느리인 내가 챙기지. 누가 챙겨? 그럼 나는 우리 사위나 챙겨야겠네. 동창이 사돈이 되니 가장 좋은 점은 바로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보통은 자식들을 통해 의사를 전달하게 되면서 감정이 상하기 마련인데 이런 일들에 대해서 서로 바로바로 대화가 가능하다는 점이 참 좋았습니다. 이렇듯 결혼 후에도 그들의 우정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한동안은 말이죠. 명절 당일이 되어 김 씨는 아들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해 보니 이미 친구 부부가 먼저 와 있는 상태였습니다. 일찍 왔네? 음식 좀 하려고 일찍 왔지. 정란이 반가이 김 씨를 맞이했습니다. 아이고, 처음으로 며느리가 주는 밥 먹어보나 했더니만 임신한 애를 부려먹으려고 해? 며느리는 소파에 앉아 있었고 김 씨의 아들 형우는 부엌에서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얘, 너 뭐하니? 장모님 돕고 있죠. 아, 재료 손질 좀 하라고 하셔서요. 아휴, 우리 아들은 이런 거 안 해봤는데. 요즘엔 남자들도 이런 거 할 줄 알아야 이쁨 받지요. 며느리는 편히 앉아 있고 아들만 고생하고 있는 듯해서 김 씨는 기분이 그리 좋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임신한 며느리를 시킬 만큼 스스로 나쁜 시어머니는 아니라고 여겼습니다. 형우야, 너도 앉아 있어. 엄마가 할 테니까. 아니요, 됐어요. 못해도 해버릇 해야죠. 진숙이 너는 아들 이런 거 교육도 안 시키고 장가 보냈어? 그나저나 사위 생기니까 좋네. 너네 아들이었을 땐 못 시켜도 이제 내 사위니까 부려먹을 수가 있네. 정란은 농담 삼아 웃으며 말했지만 김 씨는 괜히 심사가 뒤틀렸습니다. 부엌에서 네가 딸을 교육시켜서 보냈어야 하는 거 아니니? 그럼 나도 며느리 부려먹는다. 희진아, 이리 와서 숟가락 좀 놔라.
그러자 정란이 펄쩍 뛰며 말했습니다. 너는 홀몸도 아닌 애한테 왜 그런 걸 시켜? 내가 밥상을 들라. 그랬어? 소단지를 옮기래. 숟가락 놓는 게 힘들어? 진짜 텔레비에 나오는 못된 시어머니가 딱 너구나. 그런 김씨와 정란을 바라보며 아들과 며느리는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정란의 남편은 고개만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너희 엄마들 원래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 우여곡절 끝에 모두 밥상에 둘러앉았습니다. 화기애애하게 밥을 먹고 있는 듯 했지만 정란이 김씨의 아들 형우에게 불쑥 물었습니다. 사위, 우리 사위는 엄마 밥이 더 맛있어? 아님 내가 해준 밥이 더 맛있어? 뜬금없이 묻는 정란의 말에 형우는 쩔쩔맸습니다. 둘 다 맛있죠? 에이, 하나만 골라봐. 넌 정말 주책이다. 그걸 질문이라고 해? 궁금하잖아. 그러자 형우가 난처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장모님이 해주신 게 조금 더 맛있어요. 그렇지. 우리 희진이가 장모님 닮아서 요리를 잘하나 봐. 그래, 희진이가 옛날부터 못하는 게 없었어. 근데 너 우리 희진이한테 밥이라고 시키지 마라. 요즘엔 그런 건 남자가 해야 하는 거야. 그런 게 어딨어. 시간 나는 사람이 하면 되는 거지. 그렇게 요즘 시대 좋아하면 딱 반반씩 해야지. 아까부터 사람 속을 살살 긁는 정란의 말에 김씨는 불만스럽게 중얼거렸습니다. 참나 장난으로 한 말에 괜히 신경질이야. 예전부터 말장난으로 사람 속을 뒤집어 놓는 걸 좋아하던 정란은 김씨와 늘 티격태격하곤 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그 성격은 여전했죠. 그래서 김씨도 유치하게 반격을 했습니다. 이 반찬은 누가 만든 거야? 멸치볶음을 집어먹으며 묻자 며느리가 대답했습니다. 아, 제가 어제 해놓은 거예요. 입맛에 맞으세요? 그래. 근데 입맛엔 좀 짜다. 김씨는 멋쩍은 듯 웃으며 며느리를 흘깃 쳐다보다가 정란을 보며 말했습니다. 정란이 너 요리 배웠니? 내 엄마 요리 잘 못하는데 나한테 좀 배워야겠다. 원래 요리는 시어머니한테 배우는 거야. 생글생글 웃고 있던 정란의 표정이 순간 딱 굳어졌습니다. 너 아까부터 좀 그렇다. 정란이 말을 꺼내자 김씨도 지지 않고 받아쳤습니다. 너야말로 좀 그렇다? 왜 갑자기 장모 하면서 내 아들한테 눈치를 줘? 그러는 너야말로 왜 내 딸한테 시어머니 노릇을 하려고 해? 두 사람의 기류가 날카로워지자 아들과 며느리가 급히 말렸습니다. 왜들 그러세요? 진정하세요. 그래요. 좋은 날 왜들 그러는 거예요? 도가 지나칠까 싶었던 김씨의 남편도 말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미 김씨와 정란은 토라져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분위기가 썰렁해졌습니다. 불편함은 고스란히 나머지 가족들에게 전해졌고 식구들은 대충 밥을 먹고 자리를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정란이 또 한마디 했습니다. 너 설거지는 할 줄 알지? 김씨는 또 한 번 어이가 없었습니다. 식구들이 이렇게 많은데 왜 하필 자기 아들한테 설거지를 시키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내가 차렸으니 사위가 설거지 좀 해. 네, 앉아서 쉬세요. 김씨는 어처구니가 없어 아들 손에서 고무장갑을 낚아채며 말했습니다. 형우야, 넌 그냥 앉아 있어. 엄마가 할 테니까. 김씨는 아들이 아닌 정란을 흘겨보며 말했습니다. 6명이 먹고 난 상이라 그런지 설거지를 하고 나니 김씨는 녹초가 돼 있었습니다. 며느리 생겨서 좋다고 생각했는데 임신한 며느리를 대신해 중노동은 시어머니인 자신이 도맡게 되자
다소 억울한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다시 거실에 다 같이 모이자 이번엔 아들이 방에서 무언가를 꺼내 들고 나왔습니다. 이게 뭐야? 명절이잖아요. 선물 좀 사왔죠. 김 씨와 정란의 표정이 그제야 조금씩 밝아졌습니다. 그때 아들이 작은 상자는 정란에게, 큰 상자는 김 씨에게 건넸습니다. 뭐야, 왜 내 상자는 더 작아? 무슨 상자 크기를 따져요? 정성이 중요하지. 김 씨는 그렇게 말했지만 내심 기분이 좋았습니다. 솔직히 자신의 상자가 더 작았으면 서운했을 것도 같았죠. 까보세요. 정란이 투덜거리면서도 포장지를 뜯었습니다. 그 속에서 나온 것은 고급 화장품 세트였습니다. 어머나,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니? 정란은 펄쩍 뛰며 좋아했고 김 씨가 보기에도 가격이 상당해 보였습니다. 희진이가 어머니 화장품 좋아하신다길래 샀어요. 김 씨도 덩달아 두근두근해졌습니다. 조그만 상자에서 튀어나온 선물이 저렇게 좋으니 자신이 받은 큰 상자는 분명 더 좋은 것일 거라고 기대에 부풀었죠. 내 선물은 뭘까나? 흥얼거리며 포장지를 깠는데 김 씨의 표정이 순식간에 냉랭하게 굳었습니다. 왜? 뭔데 그래? 정란이 김 씨의 손에서 상자를 받아들고 살펴보더니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라, 배도라지즙이네? 명절 선물이라고 김 씨에게 준 것은 배도라지즙 한 상자였습니다. 상자가 클 수밖에 없었죠. 정란이는 화장품 주고 나는 왜 배도라지즙이니? 김 씨가 황당하다는 듯 말하자 아들이 해명하듯 말했습니다. 엄마, 그런 거 좋아하시잖아요. 건강해지는 거요. 홍삼이나 흑마늘즙 같은 걸 즐겨 먹는 김 씨를 위해 아들이 정성껏 준비한 선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김 씨의 표정은 좀처럼 풀리지 않았고 이를 눈치챈 며느리가 덧붙였습니다. 어머니도 화장품 사드리려고 했는데 오빠가 어머니는 화장품 싫어하시고 이런 거 좋아하신다고 해서요. 그러자 김 씨는 버럭 화를 냈습니다. 화장품 싫어하는 여자가 어디 있어? 이런 건 내가 알아서 사 먹는 거고. 며느리는 난감한 표정을 지었고 불난 집에 부채질하듯 옆에서 정란이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나는 딱 내 취향에 맞는 거 사왔네. 너무 고급스럽고 좋다. 고마워 얘들아. 잘 쓸게. 역시 아들과 딸은 다르구나. 김 씨는 씁쓸하게 생각했습니다. 다음부턴 똑같은 걸로 드릴게요. 며느리가 김 씨의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니다. 나도 잘 먹을게. 기분 좋자고 다 같이 모인 자리였지만 어쩐지 자꾸만 기분 상할 일만 생기는 날이었습니다. 친구 사이일 땐 몰랐지만 사돈이 되고 나니 참 애매한 부분이 많다는 걸 김 씨는 느껴갔습니다. 친구의 딸이 며느리가 되고 친구의 아들이 사위가 되고 그리고 자신은 시어머니가, 친구는 장모가 되고 그렇게 가족이 되다 보니 서로의 입장 차이가 하나 둘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여전히 가까운 사이인데도 친구였을 때와는 어딘가 미묘하게 달라진 관계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사돈 간의 기싸움 같은 것을 김 씨는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가끔 투덜대긴 해도 서로가 둘도 없는 친구임엔 변함이 없었죠. 문제는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부터였습니다. 며느리 희진은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 과정에서 김 씨의 돈이 상당히 많이 깨졌습니다. 그 시작은 정란의 말 한마디 때문이었습니다. 요즘엔 병원비, 산후조리원비 다 시어머니가 내주는 게 유행이래. 고생했다고 선물도 준다더라. 넌 뭐 준비했어? 그런 유행은 듣도 보도 못했던 김 씨는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러자 정란은 김 씨를 타박했습니다. 너는 그런 며느리한테 손주 낳아줬는데 아무것도 안 해주려고 했어? 당연히 고생했다는 말과
아기 선물을 줄 생각은 있었지만 그 외에는 전혀 생각해 본 적 없었던 김 씨였습니다. 결국 김 씨는 정란의 말에 떠밀려 300만 원이 넘는 돈을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너도 할머니 되는 거잖아. 반씩 내. 그러는 정란 본인은 친정엄마라는 입장으로 한 푼도 안 쓰길래 뭐라고 했더니 돌아온 대답이 가관이었습니다. 남들은 다 시어머니가 내준다는데 너는 시어머니 자격도 없다. 야, 어쩔 수 없이 돈은 줬지만 기분이 찝찝한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며느리는 무사히 출산했고 산후조리원에서 나왔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김 씨와 정란은 함께 아기를 보러 아들의 집을 찾았습니다. 사진으로만 아기를 보다가 직접 보니 김 씨는 가슴 깊숙이 벅차오르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김 씨의 아들을 쏙 빼닮은 손자였죠. 작은 손이 이를 꼬물거리며 움직이는 모습을 보자 내가 진짜 할머니가 됐구나 하고 실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렇게 감동에 젖어 있는데 정란이 또 한마디 했습니다. 근데 우리 딸 닮았으면 애가 더 예뻤을 텐데. 아이, 그런가? 아무튼 너네 아들 닮아서 인물은 없다. 예. 예. 근데 너네 아들은 또 널 닮았지. 깔깔 웃는 정란을 보며 김 씨는 속으로 정란의 등을 한 대 쥐어받고 싶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래, 아들은 엄마 닮는다던데? 아기 인물이 별로면 네 딸을 닮은 거 아니니? 김 씨가 맞대응하자 정란의 표정이 살짝 구겨졌습니다. 그때 김 씨의 아들이 정색하며 말했습니다. 왜 자꾸 우리 아기한테 못생겼다고 그러세요? 맞아요. 이렇게 예쁜데. 정란과 김 씨는 서로 장난처럼 기싸움을 하느라 아들과 며느리의 마음을 살피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아니다. 그냥 해본 소리야. 얘가 괜한 소리를 해서 엄청 예뻐. 천사 같아. 그래, 예뻐서 장난친 거야. 아이고, 우리 손자 너무 귀엽다. 김 씨와 정란은 급히 아기를 칭찬하며 분위기를 수습하려 했지만 아들과 며느리는 서운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나저나 이제부터는 집에서 아기를 돌봐야 하는 시점. 김 씨는 며느리의 직장 복귀 일정이 궁금해졌습니다. 너 회사는 언제 다시 나가니? 3개월 정도만 있다가 가려고요. 며느리가 대답하자 김 씨가 말했습니다. 그러면 아기는 어떻게 하고? 내가 와서 봐줄까? 나 한가한데. 그러자 며느리는 머뭇거리며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 아니에요. 김 씨가 조심스럽게 말하자 며느리는 단호히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직 말도 다 끝나지 않았는데 정란이 끼어들었습니다. 예, 무슨 시어머니가 애를 봐줘? 우리 딸 불편하게. 내가 봐줄 테니까 걱정 마. 시어머니라는 단어에 며느리가 불편해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었지만 김 씨는 왠지 모르게 서운했습니다. 시어머니이기 이전에 서로 오랜 시간 알고 지낸 사이였고 남들보다는 훨씬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김 씨는 오랫동안 아기를 보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스스로 아기를 잘 돌볼 자신도 있었죠. 물어나 봤으면 조금 덜 서운했을 텐데 하는 생각이 스쳤지만 그래도 친정엄마가 편하겠지 하고 결국 마음을 접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아기가 어느덧 돌이 되어갈 무렵이었습니다. 김 씨는 아들네 집을 찾아갔고 물론 정란도 와 있었습니다. 너는 주말에도 와 있니? 내가 아기를 봐줘야 내 딸도 맘 편히 쉬지. 정란의 말대로 며느리는 확실히 편해 보였습니다. 주중엔 일하느라 바쁠 텐데 주말마다 친정엄마가 아기를 봐주니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하지만 김 씨의 눈에 들어온 건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아들이었습니다. 형우야, 너 안 덥니? 꽁꽁 싸매고 있는 아들의 모습을 보며 김 씨가 말하자 정란이 곧바로
받아쳤습니다. 이 날씨에 뭐가 더워? 김 씨의 아들은 어려서부터 땀이 많아 집에서는 늘 민소매와 짧은 반바지를 입고 지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장모가 있다는 이유로 편히 입지도 못하고 있는 모양새였습니다. 아야, 괜찮아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 그 긴 바지라도 좀 벗어. 아, 장모님 계시잖아요. 괜찮다니까요. 주말인데도 장모 눈치를 보며 불편하게 앉아있는 아들이 김 씨 눈엔 안쓰럽고 걱정스러웠습니다. 애는 우리가 볼 테니까 너희들은 데이트나 하다 와. 김 씨는 그런 아들과 며느리를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집에서 눈치 볼 바엔 나가서 영화 한 편 보고 맛있는 거라도 먹고 오는 게 낫겠다 싶었죠. 하지만 1시간쯤 지나자 김 씨는 외출한 아들, 며느리를 다시 불러오고 싶은 심정이 들었습니다. 정란이 살림을 하고 김 씨가 아기를 돌보는 와중에 어찌나 사사건건 간섭을 하는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안 돼. 결국 참다 못한 김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뭐 애 안 키워봤니? 키워봤겠지. 근데 우리 손주는 내가 더 잘 알잖아. 정란의 말에 김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렇게 잘 알면 자기가 보면 되지 싶었죠. 그런데도 허리 아프다며 아기를 김 씨에게 안긴 정란. 잠시 후 정란이 무릎을 탁 치며 말했습니다. 아, 참. 내가 이거 보여줬나? 그러더니 작은 방으로 쏙 들어가 큼직한 쇼핑백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게 뭐야? 아, 형우가 이번에 승진해서 연봉 올랐다고 선물 사줬잖아. 오늘 이거 받고 깜짝 놀랐어. 이것 봐. 이거 명품이야. 그러면서 쇼핑백에서 가방을 꺼내 어깨에 요리조리 걸쳐보는 정란. 그 모습을 바라보는 김 씨는 어쩐지 심란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들은 자신에게 그런 말 한마디 해준 적이 없었기 때문이죠. 나는 그런 소리 못 들었는데. 그 말에 정란도 순간 아차 싶었는지 머쓱하게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랬니? 우리 사위가 나 애 보느라 고생했다고 사줬나 보네. 이해하지? 김 씨는 애써 웃으며 말했지만 마음 한켠은 씁쓸했습니다. 아이고, 그래도 지 엄마건 조그만 지갑이라도 사주지. 그동안 애도 봐주고 손도 발도 되어준 공이 있으니 선물이라고 쳐도 승진했다고 챙긴 선물이라면 자신도 챙기는 게 도리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걸 받았다고 대놓고 자랑하는 친구도 참 속이 없다고 느껴졌습니다. 오늘 받은 것 같은데 딱 봐도 김 씨에게는 선물이 없다는 걸 알았을 텐데 굳이 방에서 꺼내와 어깨에 메고 자랑까지 하는 건 무슨 심보인지 친구라서 자랑한 거겠지 하면서도 이제는 친구이자 사돈지간인 걸 생각하면 그런 것도 조금은 조심해야 하지 않나 싶었습니다. 돈 쓸 땐 시어머니라며 손 벌리고 선물 받을 땐 장모가 챙기는 세상. 참 불공평한 세상이 되어버렸구나. 김 씨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런 일이 한두 번도 아니었습니다. 며느리 희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친정엄마를 유별나게 챙기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딸이라 살뜰히 챙기는 건 이해했지만 지엄마 챙길 때 시엄마도 조금은 생각해주면 어디가 덧나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며느리에게까지 불만이 생겨갔습니다. 그 와중에 아들은 말도 못 꺼내는 멍청이처럼 그저 아내가 하자는 대로만 따르니 김 씨는 자신이 시엄마가 아니라 왕따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나는 이만 가보마. 몇 시간 뒤 외출했던 아들과 며느리가 도착했을 때 김 씨는 말했습니다. 왜 식사 안 하고 가세요? 급한 약속이 생겨서. 그러고 신발을 신고 나서는데도 역시나 선물은 없었습니다. 이런 곰탱이 같은 아들? 결혼하고 나니
이젠 내 아들이 아니라 남의 집 아들이 되어버린 느낌이었습니다. 나도 딸이나 낳을걸?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김 씨는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도 속상하고 서운한 마음도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희미해지기 마련입니다. 어느 날 다시 손자를 보러 가기 위해 김 씨는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희진아, 오늘 좀 가려는데 괜찮니? 아, 네. 어머니, 집에 있어요. 전화를 끊고 나니 오늘따라 며느리의 목소리가 어딘가 좋지 않아 보였습니다. 가지 말까도 잠시 망설였지만 손주를 본 지 너무 오래되어 잠깐만 보고 와야지 하는 마음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아들네 집에 도착했을 때 김 씨는 곧바로 이상한 기류를 느꼈습니다. 인꼬 부부 같던 아들과 며느리 사이가 어딘지 모르게 서먹서먹해 보였죠. 너희 무슨 일 있었니? 싸웠어? 김 씨가 아들에게 조용히 물어보았지만 아들은 그저 고개만 저을 뿐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방에서 좀처럼 나오지 않았고 아들은 거실에서 TV만 멍하니 보고 있었습니다. 김 씨는 조용히 손자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현관에서 비비비빅 하는 소리가 났고 곧 문이 열리며 정란이 들어왔습니다. 아들이 벌떡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장모님,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세요? 너희들 힘들까봐 아기 봐주러 왔지. 김 씨는 황당했습니다. 너는 그렇다고 신혼집에 비밀번호 막 누르고 들어오니? 참나, 나는 그래도 며느리한테 전화라도 하고 왔다. 그러자 정란은 시큰둥하게 받아쳤습니다. 너도 와 있으면서 왜 나한테 그래? 시엄마랑 친정엄마랑 갔니? 그렇게 말하며 제 집처럼 들어오는 정란. 그제서야 며느리가 방 밖으로 나왔습니다. 친정엄마를 보자 며느리는 반가워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들어가 쉬지. 뭐하러 나와? 그래, 들어가서 쉬어. 정란이 왔으니까 내가 아기 데리고 요암 놀이터라도 다녀올게. 김 씨는 눈치를 보니 두 사람이 싸운 듯하여 정란과 함께 손자를 데리고 밖으로 나갈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야 아들과 며느리가 조용히 대화를 나눌 수 있을 테니까요. 밖에 나와 아기와 함께 놀고 있는데 손자의 코에서 콧물이 주르르 흘렀습니다. 아구, 우리 애기 콧물 난다. 감기 걸리겠어. 그러네. 그냥 들어가자. 나온 지 고작 10분 만에 김 씨와 정란은 다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현관 앞에 서서 또 비밀번호를 아무렇지 않게 누르고 들어가는 정란을 보며 김 씨는 속으로 혀를 찼습니다. 조용히 뒤따라 들어갔는데 안방에서 큰 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정란도 방에 들어가다 말고 멈춰서서 무슨 소리인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내가 불편하다고 분명히 말했잖아. 이제 아기 어린이집 보내자니까. 왜 안 보내고 자꾸 장모님 오시게 해? 그러는 자기는 시어머니도 왔잖아. 우리끼리 좀 있으면 안 돼? 네가 오시라고 했다며. 그럼 오신다는데 어떻게 오시지 말라 그래. 어머니는 꼭 나한테 전화하셔서 물어보신단 말이야. 오지 말라고 왜 말을 못해? 다음에 오라고 하면 되잖아. 그게 말이 돼?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해? 그럼 장모님한테는 말할 수 있어? 우리 엄마는 전화라도 하고 오지. 장모님은 왜 꼭 불쑥 문 여는 사람처럼 들어오시고. 그래서 내가 내 집인데도 맘 편히 있지도 못해. 뭐야, 우리 엄마가 그냥 와서 아기 봐주러 오는 건데. 우리가 여태 편하게 지낸 것도 그 덕 아니야? 물론 감사하지. 근데 편한 건 당신이지. 나는 불편하다고. 애도 이제 컸는데 우리끼리 보면 안 돼? 뭐가 그렇게 불편한데? 우리 엄마가 사위한테 일 시키는 것도 아니고 당신 말대로 원래 알던 사이인데 어때서 그래? 그래? 그럼 우리 엄마도 매일 오라고 할까? 장모님처럼 매일 오는 건 아니잖아. 요즘 왜 자꾸 이것 때문에 우리가 싸워야 하는 건데? 그러니까 내 말이 그 말이야. 서로 부모님 못 오시게 하면 되겠네. 나도 좀 사생활이라는 걸 가지고 살자. 우리 엄마한테는 내가 말할 테니까 넌 장모님한테 말해. 그래도 어떻게 그래? 여태까지 애 봐주셨는데 애 컸다고 그만 오시라고 하면
당연히 서운해하시지. 아들과 며느리는 팽팽하게 맞서며 반박했고 점점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우리는 집에 가자. 어쩐지 아까부터 분위기가 안 좋았어. 김 씨가 말하자 정란이 대답했습니다. 우리 때문에 싸우는 것 같은데. 우리가 나서서 중재를 해야지. 방으로 들어가려는 정란을 말리고 있던 찰나 안에서 신랑이 큰 소리로 말하는 것을 들었는지 아들과 며느리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벌써 오셨어요? 아, 아기가 콧물이 나서. 그리고 이제 슬슬 집에 가보려고. 벌써요? 김 씨는 더 있겠다는 정란을 억지로 끌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래, 우리는 밖에서 둘이 오붓하게 외식이나 하자고. 김 씨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워낙 가깝다 보니 자식들이 불편해할 것이라는 걸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도 덜 온다고 온 건데, 이제는 애들 집에 오는 건 좀 자제하자. 김 씨가 말했지만 무슨 생각에 빠졌는지 정란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예, 이제 너도 아기 그만 봐줘. 어린이집 보낸다잖아. 알았어. 정란은 미적지근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김 씨는 집으로 돌아왔고 며칠 뒤인 월요일 점심시간 김 씨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회사니? 아기는 어린이집 보냈어? 아니요. 뭐야? 어린이집 보낸다며? 김 씨가 조심스럽게 묻자 아들은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오늘도 장모님 오셨어요. 희진이가 아직 어린이집은 보내지 말자고 해서요. 장모님도 모르는 사람한테 맡기기 그렇다 그러고 어쩔 수가 없네요. 정란이 걔는 도대체 왜 그런지 모르겠다. 내가 그렇게 신신당부를 했는데. 매일 그것 때문에 싸우는데 미치겠어요. 기다려. 내가 정란이한테 단단히 말할 테니까. 김 씨는 전화를 끊자마자 바로 정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너, 내가 이제 가지 말라고 했잖아. 그러자 정란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안 오면 아기는 누가 봐? 어린이집이 널렸는데 왜 또 거길 가 있는 거야? 그래도 할머니가 키워주는 게 더 좋지. 요즘 아동학대 뉴스도 못 봤어? 그럼 언제까지 네가 봐줄 건데? 그래도 5살 때까진 봐줄 생각인데? 김 씨는 기가 막혀 두 손을 허리에 얹고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너 정말 이기적이다. 너 때문에 애들이 그렇게 싸우는데도 또 그러고 싶니? 김 씨의 말에 정란도 화가 치밀었는지 언성을 높였습니다. 왜 그것 때문에 싸워야 하는데? 내 아들이 나 불편하다고 해서 그런 거잖아. 내 아들만 안 불편해하면 모두가 행복한 일인데 뭐가 문제야? 그리고 내가 지들 도와주러 가는 건데 내 아들은 이제 와서 왜 불만이래? 정란의 말에 김 씨도 점점 열이 받기 시작했습니다. 희진이한테 넌 친정엄마지만 형우한테는 장모님이야. 아니, 어떻게 매일매일 얼굴 보고 살아? 너는 내 시어머니랑 그렇게 붙어 살 수 있어? 형우 얘기 틀린 거 하나 없더구만. 틀린 게 왜 없어? 그게 바로 배은망덕한 거야. 그리고 내 아들은 왜 우리 딸한테 언성을 높여? 저번에 하는 거 보니까 딱 사이즈 나오더라. 마누라 귀한 줄 몰라. 자신의 아들을 욕하는 정란의 말에 김 씨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사위한테 자꾸 내 아들, 네 아들 할래? 그러는 네 딸은 안 그랬어? 남편을 공경할 줄 알아야지. 공경? 무슨 할아버지 모시고 사냐? 웃긴다 진짜. 너 웃기긴. 내가 더 웃기지? 너만 없으면 안 싸울 애들인데 왜 우리 아들 탓을 해? 너 말 이상하게 한다? 내가 뭐 큰 잘못했어? 애 봐주고 살림해준 죄밖에 없어. 내 아들은 집안일 하나 할 줄 몰라서 내가 다 해줬고 그러면 돈이라도 많이 벌어와서 우리 딸 살림만 하게 해주던가. 육아는 장모가 해주고 돈은 같이 벌고
참 편하게 살더라. 내가 그렇게 가르쳤니? 점점 선을 넘는 정란의 말에 김 씨는 씩씩거리며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그러는 너, 네 딸은 밥이나 제대로 할 줄 알고 그런 말에 피차 같은 입장이야. 말이 끝나기 무섭게 두 사람은 동시에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통화가 끊어진 뒤에도 김 씨는 한참을 씩씩거리며 마음을 진정하지 못했습니다. 정란과는 더 이상 말도 섞기 싫었습니다. 친구였을 땐 몰랐지만 사돈이 되고 나니 어쩜 저렇게 눈치도 없고 성깔머리도 고약할까 싶었습니다. 그리고 남의 귀한 아들 욕은 왜 그렇게 쉽게 하는지 주말이 되어도 김 씨는 정란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정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살면서 이렇게 오랫동안 서로 연락을 안 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주말이 되었을 때 김 씨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희진이랑 화해했니? 아니요, 아직이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기가. 말끝을 흐리는 아들의 기색에 김 씨는 직감적으로 물었습니다. 정란이 또 너희 집에 가 있니? 네, 김 씨는 참지 못하고 그 길로 아들네 집으로 쫓아갔습니다. 요란하게 등장한 김 씨의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정란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너 정말 왜 그러는 거야? 내가 뭘? 이번엔 애들 화해시키려고 온 거야. 김 씨는 쏘아붙이듯 말했습니다. 가만히 놔두면 지들끼리 지지고 볶고 알콩달콩 같이 화해하고 살 텐데. 내가 나서서 일이 더 틀어지는 걸 몰라? 그리고 우리 아들이 불편하다고 하면 당분간만이라도 안 오는 성의는 좀 보여라. 이게 지 아들만 생각하네? 온 김에 나도 한마디 하자. 좌우지간 희진이한테 그렇게 언성 높이고 나 불편하다고 한 거. 그때 다 들었다. 너 그러는 거 아니다. 내가 아들처럼 아껴줬는데 말이야. 나한테 그러는 것까지는 이해해도 내 딸한테 그러는 건 내가 못 참아. 김 씨의 일갈에 아들이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장모님. 그 순간 김 씨의 가슴엔 불이 치솟는 듯 했습니다. 내 아들이지 내 아들이야? 이게 사위 귀한 줄 모르고 이래라 저래라야. 그렇게 따지면 네 딸은 나 오는 거 불편하다며 언성 높인 건? 희진이도 마찬가지 아니야? 김 씨의 목소리는 점점 더 높아졌습니다. 참나, 사위 귀한 게 옛날 말이지. 요즘엔 며느리가 더 귀해. 아들 낳았다고 그렇게 유세를 떨더니 아들 교육 참 잘 시켰다. 이젠 내 아들도 꼴 보기 싫어. 뭐? 너 지금 우리 아들 보고 뭐라 그랬어? 그러는 너네 딸은 잘난 줄 알아? 나도 더 좋은 며느리 데려올 걸 후회한다 진짜. 가만히 있던 아들과 며느리의 표정이 삽시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그 순간 정란이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그렇게 마음에 안 드는 결혼이었으면 왜 시켰어? 그냥 이참에 이혼시키든가. 그렇게 불만이 많으면 그냥 갈라서면 되잖아. 나도 힘들게 봐줬더니 이런 취급이나 받고. 사돈이라는 사람이 쫓아와서 내 딸 욕이나 하고 말이야. 서러워서 못 살겠다 정말. 안 그래도 우리 딸이 내 아들이랑 사는 거 힘들다 그랬는데. 차라리 잘 됐어. 그 말에 아들은 눈을 크게 뜨고 며느리를 쳐다보았고 며느리도 놀란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너 진짜 그렇게 말했어? 아니야. 그런 뜻으로 한 말은 아니었어. 나랑 이혼이라도 하고 싶었던 거야? 순식간에 아들과 며느리 사이까지 분위기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김 씨도 지지 않고 소리쳤습니다. 이혼 얘기한다고 누가 무서워할 줄 알아? 요즘 이혼은 흠도 아니야. 형우 너도 그냥 갈라서. 김 씨의 말에 정란이 다시금 흥분하며 맞받아쳤고 서로 삿대질을 하며 고성이 오갔습니다. 우리도 그냥 이대로 다시는 보지 말자.
아들과 며느리도 서로 싸우고 있었고 김 씨와 정란도 싸움을 멈추지 않은 채 결국 집 밖을 나섰습니다. 나가면서도 서로 소리치며 말다툼을 이어가니 혹여 동네 사람들이 들을까 김 씨는 얼굴을 들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렇게 김 씨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에게 하소연을 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더 서운했습니다. 둘이 똑같아. 그러게 친구 사이라도 사돈이 됐으면 적당히 거리를 둘 줄도 알아야지. 내가 어디서 봤는데 사돈지간엔 딱 3번만 봐야 한대. 결혼식, 장례식, 그리고 진짜 꼭 필요할 때 1번. 너무 가까워지다 보면 사이가 안 좋아질 일만 남은 거지 뭐. 남의 일처럼 덤덤하게 말하는 남편이 왠지 더 얄미웠습니다. 그 뒤로 영혼의 단짝이었던 정란과는 연락을 일절 끊었습니다. 엄마, 계속 이렇게 지내실 거예요? 아들과 며느리는 그날의 큰 다툼으로 인해 또다시 삐걱댔지만 아직은 아이를 생각해서 이혼까지는 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김 씨는 마음속으로 정란과 이혼 같은 절교를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서로 화가 나서 할 말, 못할 말 다 내뱉다 보니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사이가 되어버린 듯 했습니다. 다시 만난다 하더라도 마음속 깊이 생긴 응어리는 쉽게 풀릴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며느리에게 했던 말 역시 이제 와서 물을 수도 되돌릴 수도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며느리 얼굴도 똑바로 보기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차라리 사돈이 되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안 된다면 사돈지간이 되더라도 절대 그토록 가까이 지내지는 않았을 거라고 김 씨는 깊이 후회했습니다. 황씨 할머니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친구일 땐 둘도 없이 좋았던 사이였지만 사돈이 되고 나니 서로에게 깊은 상처만 남기게 된 두 사람. 참 안타깝죠. 여러분은 김 씨 할머니와 정란 씨 어디서부터 엇갈렸다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이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지혜를 나눠주세요. 가족 간에도 친구 간에도 적당한 거리가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 여러분도 드시지 않나요?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눌러주세요. 다음 시간엔 더 흥미롭고 생각할 거리를 담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